안녕하세요. 엑셀 크리에이터 덕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요. V 그리고 H 룩업 함수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V 룩업, H 룩업 함수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면접 때 엑셀 할 줄 알아요? 라는 질문보다는 너 V 룩업 함수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엑셀의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또 가장 많이 쓰인다는 이유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 함수를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VLOOKUP 함수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VLOOKUP이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정했어요. 구하고자 하는 표.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보통 회의 자료나 혹은 보고 자료에 많이 씁니다. 즉 그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머리. 구하고자 하는 표에 해당하는 값,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궁금한 값, 그것을 아주 많은 데이터 영역에서 맞는 값을 불러와야 할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와야 할 때, 그럴 때 사용한 함수가 VLOOKUP이라는 함수거든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 때, 오프라인 수업 때도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표에 대한 해석부터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항상 표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첨부를 하죠. 이 내가 만든 보고서, 이것부터 정확하게 내가 해석할 줄 알아야지만 VLOOKUP이라는 함수를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총 우리는 VLOOKUP이라는 함수하고 HLOOKUP이라는 함수 두 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VLOOKUP의 V는요, 제가 실습 때도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지만 vertical, 세로, 수직이라는 뜻이고요. HLOOKUP의 H는 horizontal, 수평적인, 가로라는 뜻이에요. 이따 실습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즉 데이터 정렬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데이터 정렬은 분류값이 가로로 되어 있고 데이터 정렬은 세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데이터가 세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VLOOKUP, 반대로 분류값이 세로로 되어 있고 데이터 정렬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데이터 정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 VLOOKUP, H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때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VLOOKUP, HLOOKUP이라는 함수는요, 인수 개수가 둘 다 똑같이 4개입니다. 이 4개의 인수가 들어간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갈 거는요, 저는 주어라고 정했어요. 제가 주어라고 정한 이유는 이 표에 해당하는 값,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왜 주어라고 정했는지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VLOOKUP이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주어라고 정했고요. 두 번째 인수는 찾을 범위. 말 그대로 내가 이 주어를 어느 데이터 영역에서 찾겠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찾을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보통은 통계 자료, 우리가 다운받는 통계 자료를 찾을 범위로 많이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는요, 조금 지우고 진행하면 세 번째 인수는 찾을 범위에서 몇 번째 열, 즉 찾을 범위라는 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분류값이 가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세로로 정렬이 되어 있겠죠. 여기서 왼쪽부터 첫 번째 열이에요. 1열, 2열, 3열, 4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찾을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의 값을 가져올 거냐 이런 뜻이고, 마지막 네 번째 인수는요, 저는 일단 정답을 0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0이 이제 false, 정확일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주어에 해당하는 정확한 값을 불러오려고 하기 때문에 VLOOKUP과 HLOOKUP 함수를 쓰겠죠. 유사일치, 1이라는 개념은 유사일치라는 개념인데 유사한 값을 가져오려고 이 함수 쓴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맞는 값을 가져오기에 쓰기 때문에 일단 0, false가 정확히 일치가 정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실습 페이지 넘어가서 설명을 해보면, 자, 제가 아까 VLOOKUP 함수 설명 시작할 때 구하고자 하는 표, 이 표에 대한 해석부터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제가 먼저 해보면, 자, 우리는 현재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셀 있죠.
요 셀을 이 표 구성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부산 지역의 코드 값을 가져오는 거죠. 이해가 됐을까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주황색은 이번에는 광주 지역에서 플랜트 값, 즉 광주 지역의 플랜트 값이 지금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데는 저희가 가져와야 될 내용이죠. 이해가 됐을까요? 즉, 이 표에 대한 해석부터 제대로 우리가 먼저 할 줄 알아야 브이로그의 함수를 정말 목적성에 맞게 제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자, 브이로그이란 부산의 코드 구해야 되는 곳에다가 우리는 함수 는 vl 탭 브이로그의 함수를 넣을 거예요. 첫 번째 인수는 제가 주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어. 즉 노란색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표 구성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부산 지역의 코드죠. 즉 부산 지역의 코드라는 말에서 주어는 부산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요 부산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표를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 인수 주어고요. 첫 번째 인수가 끝났으니까 콤마. 두 번째 인수는요. 찾을 범위 통계 자료라고 했어요. 즉 우리는 오른쪽에 이렇게 아주 많은 데이터 범위에서 부산 지역의 코드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길 원하는 거죠. 즉 부산 지역의 코드 값을 어느 데이터 영역에서 찾아올 거냐. 그게 찾을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준 통계 자료를 잡아주면 되겠죠. 찾을 범위. 자, 두 번째 인수 끝났으니까 콤마. 자, 세 번째 인수는 제가 찾을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는 이 찾을 범위에서 왼쪽부터 첫 번째 열이라고 했는데 열을 세는 방법은 앞에 V는 버티컬, 수직, 세로란 뜻이었죠. 그래서 세로로 열을 센다고. 그 세로로 1열, 2열, 3열, 4열, 5열 이런 식으로 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코드는 현재 두 번째 열에 있네요. 그래서 숫자 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세 번째 인수도 끝났으니까 또 콤마. 자, 마지막. 제가 아까 네 번째 인수의 정답은 0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true 유사일치, false 정확일치라고 뜨는 거 화면에 확인되시죠? 하지만 우리는 이 부산의 코드에 해당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오고 싶지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오고 싶은 건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false 정확히 일치의 단축키가 0이기 때문에 제가 0이라고 입력을 하라고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유사일치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왜 0을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 또 설명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0을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눌렀더니 부산 지역의 코드는 현재 P001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 부산 지역의 코드는 P001이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나머지 셀들도 체육엔드를 이용해서 쭉 완성을 해봤더니 어라? 광주랑 마산 값이 현재 없다라고 나오네요. 오류라고. 자, 광주 여기 있고 마산 여기 있는데 왜 없다라고 나올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잘못된 값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더블 클릭해서 왜 잘못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그걸 수정하는 능력이 진짜 엑셀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인수 주어 광주는 아주 잘 되어 있죠. 확인되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찾을 범위를 봤더니 어라? 저희는 아까 요렇게 범위를 선택을 했었는데 현재 조금 범위가 움직였네요. 움직인 이유를 보니까 한 칸씩 내려온 것 같아요. 그죠? 이해가 됐을까요? 즉 우리는 이 찾을 범위가 움직이는 걸 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 절대 참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아주 좋겠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찾을 범위가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이 빨간색 범위 안에 광주의 데이터가 빠져 있어서 광주를 가져오지 못한 거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됐을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Vlookup에서 두 번째 인수는 무조건 절대 참조 고정을 눌러주셔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찾을 범위가 상대 참조라는 이유 때문에 움직이니까.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절대 참조한 후에 다시 수정된 함수를 아래쪽에 쭉 적용을 해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값이 나오고 확인도 해보면 우리가 지정했던 찾을 범위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지정돼서 다 찾아왔죠.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브이루겁 함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책에서도요, 이 설명이 대부분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막상 현업에 가도 여러분들이 다시 또 브이루겁 함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브이루겁 함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사항에도 적어놨는데요. 브이루겁이라는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가는 주어 있죠. 이 주어들이 내가 지정한 찾을 범위에서 꼭 무조건 첫 번째열에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브이루겁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내가 선택한 이 첫 번째 인수 주어 부산이란 걸요, 얘네들이 내가 지정한 찾을 범위 첫 번째 열에서 세로로 세로로 수직으로 부산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띠디디디딕 띠디디디딕. 그래서 부산이란 걸 찾은 거고, 여기서 몇 번째 열 필요하다고? 부산에서 1열, 2열, P001 이래서 P001을 가져온 시스템이거든요. 즉 이 첫 번째 인수 주어들이 내가 지정한 찾을 범위에 나와 있지 않는 순간 이렇게 왼쪽에 있는 데이터처럼 다 오류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이거를 현업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표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표대로 항상 이런 통계자료라는 게 딱딱 다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겠죠? 맞나요? 즉 예를 들어서 통계자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것만 찾을 범위를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즉 이 앞에 있는 지역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다운을 받았더니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참조 누르고 범위도 지정해줬어요. 이 범위 상에는 현재 부산의 코드가 다 있어서 나오겠지 하지만 지금처럼 절대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즉 이럴 때는요, 이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지역이란 데이터를 앞쪽으로 먼저 정리한 후에 브이루겁의 함수를 해주셔야지만 브이루겁의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했다라고 하고 다시 이거를 범위를 이렇게 잡고 엔터를 누르면 다시 또 나옵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인수 주어가 내가 지정한 찾을 범위에서 무조건 첫 번째 열에 나오게 해주셔야지만 브이루겁이라는 함수가 완성이 돼요. 이해가 됐을까요? 자, 바로 hLookup도 후다다닥 해보도록 할게요. hLookup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정렬이 세로로 되어 있을 때는 vlookup, 데이터 정렬이 가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hlookup입니다. hlookup은 열을, vlookup은 세로로 1열, 2열, 3열, 4열 셌듯이 hlookup은 1열, 2열, 3열 이런 식으로 세겠죠?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hlookup을 이용해서 똑같이 해보면 첫 번째 인수 주어, 콤마 찾을 범위 쭉 선택해 주시고 절대참조, 콤마 두 번째 열에 콤마 0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똑같이 P010의 SEHZ를 가져오게 되어 있죠. 이해가 됐을까요? 근데 이번에 채우기 핸들을 했더니 오류 값이 보이네요. 오류 값이 왜 나왔지? 했더니 주어도 선택이 된 것 같고 찾을 범위도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이 P015라는 주어 현재 오른쪽 통계 자료에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앞에 있는 주어가 찾을 범위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오류가 나오는 위에 vlookup 함수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이해가 됐을까요? 즉 현재 오류 나온 데이터를 한번 쭉 봐주시면 오른쪽에 통계 자료에 코드가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설명을 위에도 했었는데 굳이 없는 코드를 넣어놓은 이유도 있겠죠. 그 없는 코드를 넣어놓은 이유는요, 바로 유사일치 1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마지막 인수는 0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true 유사일치 숫자 1이라는 걸 넣을 때는 무슨 값이 나오길래 왜 0을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1을 넣고 제가 쭉 아래로 똑같이 수정대 함수를 적용했더니 이번에는 값이 다 나오네요.
자, 유사일치라는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유사일치라는 개념이 뭐냐면 현재 P015, 017이라는 주어가 P010이라는 주어에 유사하다고 해서 같은 목적어를 불러온 거예요. P010의 목적어를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유사하다고 내린 기준은 왼쪽부터 P01, P01, P01.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냥 이런 내용이 유사일치입니다. 일단 VLOOKUP이라는 함수를 처음 배울 때는요, 0을 정답이다라고 배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 0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엑셀을 쓰시는 모든 분야, 직무를 통틀어서 99%가 다 0만 써요. 1을 쓰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기는 한데 1을 쓰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0이 정답이다라고 배우시고 제가 바로 뒤에 또 유사일치, VLOOKUP을 유사일치를 쓰는 경우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유사일치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직원평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는 덕수, 세 번째 친구는 문수, 세 번째 친구는 박수, 이렇게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덕수라는 친구는 2019년 직원평가를 했더니 95점이고 문수는 85점, 박수는 82점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건표를 만든 거예요. 인사팀 조건표가 80에서 89점에 나온 친구들은 A등급이고요. A등급. 그 다음에 90에서 99 나온 친구는 B등급이에요. 아니, S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표에 맞게 이 점수들을 평가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는 VLOOKUP을 입력한 후에 주어, 찍고, 찾을 범위, 정하고 두 번째 어뢰값을 정확하게 불러올 거야 라고 했더니 다 오류가 나오네요. 당연하죠. 이 95, 85, 82는 각자의 숫자인데 우리는 88에서 89라는 숫자는 없죠. 자, 그렇다 보니까 조건표를 80A를 만들어준 후에 이거에 해당하는 모든 표들을 다 이렇게 완성을 해줘야지만 A와 S 값을 다 일일이 불러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즉 보여드리면 주어 찾고 콤마 찍고 범위 잡고 절대참조 두 번째 열을 하면은 불러옵니다. 즉 이렇게 조건표가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지죠. 자, 하지만 유사일치를 쓸 줄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즉 위에 거는 80, 아래 거는 90으로 바꿔준 후에 똑같이 VLOOKUP 함수를 넣으시는데 절대참조의 두 번째를 가져오는데 이번엔 0이 아니라 1을 넣어도 똑같이 SAA로 평가해주죠. 즉 앞에 8자, 9자만 가지고 유사일치의 개념을 적용해 준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되시면 뭐 예를 들어서 80에서 89 몇 명인지 세워야 될 때 다른 함수를 이용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 VLOOKUP이라는 거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는 있습니다. 유사일치를 이용해서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어쨌든 VLOOKUP의 네 번째 인수는 0이 정답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1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얘기하면서 VLOOKUP 함수 마무리해보면 첫 번째 주의사항은 찾을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 무조건 첫 번째 인수가 있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즉 첫 번째 인수 주어가 내가 지정한 찾을 범위에 꼭 무조건 첫 번째 열에 나와야지만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 두 번째, 네 번째 인수 정답은 0으로 배우지만 1을 쓰는 경우도 있다. 요거는 방금 앞서 말씀드려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VLOOKUP, HLOOKUP 함수도 설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한테 아주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